안녕하세요. AWS 이노베이트 참석자 여러분. 저는 AWS에서 AWS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강동환입니다. 오늘 제 세션에서는 AWS 하이브리드 서비스의 핵심인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 내에서 AWS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 아웃포스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먼저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와 여기에 연결된 AWS 하이브리드 서비스인 AWS 로컬존과 AWS 웨이브랭스 서비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AWS의 하이브리드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AWS 하이브리드 서비스의 핵심 서비스인 AWS 아웃포스트와 AWS 아웃포스트에서 제공되는 대표적인 서비스와 AWS 아웃포스트의 비용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AWS는 현재 전 세계 26개의 리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추후 8개의 지역에 추가 리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한국 리전은 2016년도에 2개의 가용 영역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가용 영역을 추가하여 현재 4개의 가용 영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중인 전 세계의 26개의 리전과 향후에 발표될 8개의 추가 리전을 통해 폭넓은 지역적인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AWS 리전과는 거리가 있는 지역의 고객 또는 사용자들은 낮은 레이턴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AWS는 현재 미국 내 16개의 도시에 AWS 로컬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로컬존 서비스는 AWS 서비스 중 핵심적인 EC2, ECS, EKS 및 EBS와 같은 컴퓨팅 및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자가 많은 대도시에 위치시켜 사용자들에게 리전보다 월등히 낮은 레이턴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전 세계 32개 도시에 AWS 로컬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AWS 로컬존 서비스를 통해 리전과 원거리에 있는 지역 또는 AWS 리전이 없는 국가에서도 AWS 기반의 서비스를 낮은 레이턴시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AWS 로컬존 서비스가 AWS 리전 외의 대도시에 AWS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부를 직접 제공하여 해당 지역 사용자들에게 낮은 레이턴시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AWS 웨이브랭스는 특정 대도시가 아닌 5G 통신 사업자의 엣지에 AWS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부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해당 통신 사업자의 모바일 사용자, 5G 단말이 장착된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산업, 건설 현장의 IoT 단말 등이 낮은 레이턴시로 AWS 웨이브랭스 존에 구축된 여러분의 서비스와 통신하게 됩니다. AWS 웨이브랭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행사에서 별도로 마련된 웨이브랭스 세션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의 AWS 리전,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 AWS 엣지 로케이션들이 모두 AWS 글로벌 백본을 통해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은 고객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던 AWS 로컬존, AWS 웨이브랭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AWS 아웃포스트 역시 AWS 글로벌 백본에 연결되어 모든 AWS 자원들과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로컬존, AWS 웨이브랭스, 그리고 AWS 아웃포스트는 AWS 리전 인프라의 일부로서 AWS 리전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운영됩니다. 저희는 AWS 리전 외의 지역에서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AWS 로컬존, AWS 웨이브랭스, 그리고 AWS 아웃포스트가 여기에 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가 왜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확산되면서 많은 고객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거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역의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되지 못하고 반드시 고객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남겨져야만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연, 즉 레이턴시에 민감한 서비스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고객의 네트워크 내부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외부 인터넷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내부 네트워크와 인터넷상의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왕복 지연 시간, 즉 라운드 트립 딜레이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제조 시설에서 사용하는 MES나 AR, VR 등과 같은 사용자와 실시간성으로 작용해야 하는 서비스의 경우 지연이 서비스의 품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둘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 예를 들면 머신러닝, 빅데이터 및 분석 서비스 또는 이미지 및 영상 처리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고는 싶지만 발생하는 데이터가 네트워크로 전송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고객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적용받는 규제 및 법규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리, 운영하는 데이터가 해당 조직 또는 해당 국가의 외부로 벗어나는 것을 규제하는 산업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하지 못하고 반드시 온프레미스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유형의 서비스들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있는 온프레미스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IT 인프라를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많은 복잡한 내부 절차들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시장 진입이 늦어져 비즈니스의 경쟁력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입된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발자의 관점에서는 온프레미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의 연계나 자동화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관점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온프레미스 기반에서는 구현하고 적용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비즈니스의 혁신 역시 빨라질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웹 기반 서비스,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등은 AWS 클라우드에서 완벽하게 동작하며 이미 수많은 고객분들이 AWS 클라우드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규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전 세계 26개의 리전을 활용하거나 AWS 로컬존이 지원되는 지역의 경우 AWS 로컬존을 통해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낮은 레이턴시 요건과 온프레미스에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가장 어려운 이러한 분야를 어떻게 AWS가 풀어나가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온프레미스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AWS 퍼블릭 클라우드 역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로 다른 두 가지 환경을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AWS가 바라보는 하이브리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AWS는 AWS 리전과 동일한 환경을 AWS 리전이 없는 대도시나 5G 통신 사업자의 엣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고객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제공하고 리전과 동일한 인터페이스, API 및 도구를 통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AWS의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가장 어려운 분야였던 낮은 지연, 자체 데이터 처리 및 데이터 상주 요건의 준수를 위해 AWS는 리전이 없는 대도시에 AWS 로컬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사의 모바일 사용자나 모바일 단말과의 낮은 지연을 위해 AWS 웨이브랭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AWS 아웃포스트는 고객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내에 AWS 리전과 동일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객 내부 네트워크와 동일한 낮은 지연은 물론 자체 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상주 규제를 충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요건, 서비스 대상의 위치나 유형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AWS 로컬존 서비스가 아직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온프레미스에 구축하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아웃포스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리인벤트에서 그 당시 CEO였던 앤디 제시는 여러분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구축하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아웃포스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9년 리인벤트에서 약속대로 AWS 아웃포스트가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WS 아웃포스트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렉과 동일한 42U 표준 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렉의 가장 상단에는 고객사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한 광 패치 판넬이 있고 AWS 리전 그리고 고객사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는 백지 기반의 이중화된 네트워크 스위치가 있습니다. 아웃포스트 렉 내에 있는 EC2 컴퓨팅 노드와 EBS S3 스토리지 노드는 AWS 리전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장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링크로 제공되고 있는 아웃포스트 3D 버추얼 투어를 통해 AWS 아웃포스트 렉을 상세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AWS는 현재 200여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AWS 리전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WS 아웃포스트는 AWS 리전에 비해 너무나 소규모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AWS 아웃포스트 상에서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WS 아웃포스트 상에서 직접 구동되는 서비스는 EC2, ECS, EKS와 같은 컴퓨팅 서비스가 있고 GP2 기반의 EBS와 S3 서비스, 그리고 EC2와 RDS의 스냅샷을 아웃포스트의 S3에 직접 저장하는 로컬 스냅샷 서비스가 있습니다. 레디스, 멤캐시 기반의 인메모리 서비스인 엘라스틱 캐시 서비스와 하둡 클러스터인 EMR이 제공됩니다. RDS 서비스의 경우 리전 대비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데 RDS MySQL, PostgreSQL, 그리고 MS SQL 기반의 엔진이 제공됩니다. 여러분이 리전에 생성하는 VPC는 온프레미스의 아웃포스트로 확장되기 때문에 VPC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이 아웃포스트 상에서 동일하게 동작하게 됩니다.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는 L7 로드 밸런서인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만 제공이 됩니다. 리전에서 제공되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리전의 하이퍼플레인이라는 네트워킹 인프라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아웃포스트에서는 제공되지 못합니다. 모니터링, 보안 및 감사를 위해 사용하는 클라우드와치, VPC 플로우 로그스, 클라우드 트레일 역시 아웃포스트상에서 제공되며 모든 데이터는 리전에서 관리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자동화를 위해 사용하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역시 아웃포스트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리전과 동일하게 아웃포스트를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AWS 아웃포스트의 전체 아키텍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객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AWS 아웃포스트는 AWS 리전과 서비스 링크를 통해 연결되어 리전의 일부로서 동작하고 관리됩니다. 또한 고객의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낮은 지연을 제공하게 됩니다. AWS 아웃포스트는 고객 네트워크와 연결을 위해 로컬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고 로컬 게이트웨이를 통해 아웃포스트는 고객의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통신하게 됩니다. 물론 AWS 아웃포스트와 고객 네트워크 사이에 물리적인 방화벽을 위치시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리전에 생성한 여러분의 가상 데이터 센터인 VPC는 온프레미스의 아웃포스트로 확장되고 리전의 가용 영역과 마찬가지로 아웃포스트 상에 서브넷을 생성하면 여러분은 EC2, RDS와 같은 인스턴스를 아웃포스트 상에서 구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아웃포스트 상에서 직접 제공되지 않는 리전 서비스는 서비스 링크를 통해 리전 VPC와 동일하게 제약 없이 연계할 수 있습니다. AWS 아웃포스트는 AWS 리전 인프라의 일부로 취급되며 AWS가 리전과 동일하게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연결이 필요하고 이 연결을 서비스 링크라고 부릅니다. 서비스 링크는 인터넷 또는 전용 회선인 다이렉트 커넥트를 사용할 수 있고 AWS에서 항상 강조하는 이중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링크를 위한 최소 대역폭은 500Mbps이며 아웃포스트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컨트롤 플레인을 제외한 대역폭을 데이터 플레인으로 사용하게 되고 여러분의 데이터 플레인 대역폭 요구량에 따라 서비스 링크 밴드위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터넷 또는 다이렉트 커넥트 퍼블릭 VIF를 통한 구성의 경우 퍼블릭 IP를 통해 AWS 리전의 아웃포스트 엔드포인트와 통신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고객사 인터넷 라우터 또는 다이렉트 커넥트 라우터에서 NAT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보안 정책으로 퍼블릭 IP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프라이빗 커넥티비티를 구성할 수 있고 이 경우 모든 구간은 사설 IP로 연결됩니다. 서비스 링크는 인터넷 연결 또는 다이렉트 커넥트 연결에 관계없이 항상 VPN으로 암호화됩니다. AWS 아웃포스트가 정상적으로 구성된 이후 각각의 트래픽 흐름은 화면과 같습니다. 리전에 생성된 VPC로 향하는 트래픽이나 AWS 아웃포스트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트래픽은 연결된 서비스 링크를 통해 리전으로 전달됩니다. 아웃포스트에 생성된 자원들과의 통제가 필요한 경우 VPC에서 제공되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시큐리티 그룹을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웃포스트 내의 자원들과 온프레미스 내부와의 통신에 대한 통제는 완전히 고객이 가지시게 됩니다. 아웃포스트에 연결된 고객 네트워킹 스위치의 라우팅이나 경로상에 있는 방화벽으로 통제할 수 있고 아웃포스트로 확장된 VPC의 라우트 테이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을 통해 완전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아웃포스트에서만 제공되는 로컬 게이트웨이를 아웃포스트에 생성된 서브넷 라우트 테이블에 지정하여 온프레미스와의 통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리인벤트에서 아웃포스트 렉의 후속으로 아웃포스트 서버를 출시했습니다. 익숙한 원유, 투유 규격의 렉 마운트 서버이고 아웃포스트 렉과 동일하게 AWS 리전에 연결되어 동일한 관리 도구와 API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AWS 아웃포스트 서버는 별도의 데이터 센터 시설이 없는 리테일 스토어나 지사, 의료기관 또는 공장 및 물류센터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AWS 리전에서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전국에 산재한 지사나 지점에 배치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 간 책임 공유 모델로 운영되어집니다.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인프라에 대한 보안은 AWS가 책임지며 고객 서비스 내의 보안은 고객이 책임지는 구조라는 것은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웃포스트는 AWS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가 아닌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설치되기 때문에 수정된 책임 공유 모델이 적용됩니다. 고객은 AWS 아웃포스트가 설치된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보안과 운영 환경에 대한 통제를 담당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설치된 아웃포스트가 리전과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연결과 유지에 대한 책임도 추가됩니다. AWS 아웃포스트를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객들입니다. 모닝스타와 FAB는 금융권 고객이며 낮은 레이턴시, 규제의 준수, 그리고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과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아웃포스트를 도입한 사례입니다. 필립스 헬스케어는 전 세계에 산재한 연구소들의 인프라를 AWS 아웃포스트를 통해 통합된 관리와 운영을 위해 도입한 사례입니다. 앞선 고객 사례 외에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들이 AWS 아웃포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AWS 아웃포스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WS 아웃포스트는 리전과 달리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따라서 리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해 제한된 종류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컴퓨팅 인스턴스로는 M5, C5, R5, G4DN, i3EN 타입의 인스턴스가 제공되고 EBS 스토리지로는 SSD 기반인 GP2 볼륨이 제공됩니다. AWS 리전에서 제공되는 RDS는 다양한 엔진을 제공하고 있고 AWS 리전의 다수의 가용 영역을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WS 아웃포스트의 경우 단일 가용 영역 모델이기 때문에 리전 RDS 대비 기능과 서비스 종류에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기능의 차이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MySQL, PostgreSQL, 그리고 MS 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제공됩니다. 또한
아웃포스트에서 RDS 인스턴스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M5 또는 R5 타입의 인스턴스가 있어야 합니다. AWS 아웃포스트에서 RDS를 운영하면 리전과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AWS가 하게 되고 고객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컨테이너 관련 서비스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ECS나 EKS의 컨트롤 플레인인 마스터노드는 여전히 AWS 리전에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AWS 아웃포스트 상에서는 실제 고객의 워크로드를 운영하는 EKS 워커노드가 배치됩니다. 따라서 실제 워크로드가 아웃포스트 상에서 구동되고 있고 여러분의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WS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를 온프레미스에서도 낮은 레이턴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AWS 아웃포스트 상에서 제공되는 S3 스토리지 서비스는 리전과 동일한 API, CLI를 사용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인터넷에서의 접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S3 on 아웃포스트는 오직 고객의 VPC와 온프레미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S3 on 아웃포스트를 통해 EBS, RDS에 대한 스냅샷 백업을 리전이 아닌 아웃포스트 상에 보존하고 온프레미스 상에서도 표준 S3 API를 통해 아웃포스트 상의 S3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AWS 아웃포스트는 고객이 주문한 용량으로 제공되며 고정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 아웃포스트의 자원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용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AWS 아웃포스트는 별도의 전용 관리 도구 없이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아웃포스트에 대한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WS 아웃포스트는 크게 컴퓨팅 비용과 스토리지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AWS 공식 웹페이지에서 국가별, 구성별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불 방식에 따른 비용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용은 기본적인 아웃포스트 렉과 컴퓨팅 용량에 대한 비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EBS 용량과 S3 용량을 추가하여 전체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AWS 아웃포스트는 1년, 3년, 5년 계약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상에 표기되어 있는 비용은 3년 기준입니다. 만일 고객께서 AWS와 EDP 계약을 가지고 계신 경우 AWS 아웃포스트에도 해당 할인이 적용되며 AWS 아웃포스트 주문 전 반드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계약이 필요합니다. AWS에서는 무료 디지털 교육센터를 통해 혼자서도 심화된 학습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500여 개의 온라인 무료 과정이 제공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자격증 페이지도 같이 안내해 드리니 AWS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리 방문하셔서 내용을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